알다가도 모를 남자친구의 속마음이 궁금하시다고요? 또는 직장 동료와 마음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저희가 대나무 숲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희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준입니다. 요즘 평범하지 않고 좀 개성 넘치고 유니크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뭐 힙하다, 뭐 힙스타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힙하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힙하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좀. 이 캠브리지 사전에 좀 등록된 힙하다. 이게 약간 패셔너블과 좀 동의어로 쓰더라고요. 그게 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뭐 신조어 사전 뭐 이런 데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쿨한 것보다 조금 더 쿨한 느낌? 재밌는 게 단어만 그때그때 바뀔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혹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문득 깨달은 게 동생들하고 있다가 좀 어린 동생들이었는데 어디가 뭐 되게 요즘에 뜨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핫해라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비웃는 거예요. 요즘에 형 누가 핫이라는 표현을 쓰냐. 거기 힙한 곳이에요. 그래. 속으로 야 핫한 거하고 힙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다른데 근데?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돼요? 달라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핫해. 여기 핫해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인기가 많은 곳이고요. 힙한 곳. 힙한 곳은요. 약간 어두칙칙하고 일단 뭔가 내 머릿속에 힙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좀 약간 비주류 감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비주류 힙한. 감성. 네, 비주류 감성. 그런 곳을 힙하다고 하지 않나요, 보통? 핫한 곳과 힙한 곳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아나운 선님이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은 비주류 감성이 있으면서도 트렌디해야 되고 그렇죠. 공존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곳이. 네,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이 바로 이런 너무나 힙한 친구를 둔 고민이라는데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평범한 저에게는 아주 독특한 친구놈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얘 대체 왜 저러나 궁금해서 사연을 써봅니다. 제 친구는 락을 좋아합니다. 잘 모르는 그런 외국 밴드 음악도 좋아하고 락 페스티벌도 열심히 가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음악도 좋아합니다. 트와이스요. 그 친구가 음악 얘기를 할 때면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할 말이 없다 보니까 트와이스 얘기를 꺼내면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난 너와 달라를 외치곤 합니다. 작년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유명했었잖아요. 친구들이랑 영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래야, 퀸은 나의 우상이야. 내가 좋아하는 밴드가 퀸 트리뷰트 공연도 했어. 야, 나도 퀸 진짜 요즘에 너무 좋더라. 그 노래 있잖아. 영화 나왔던 거 뭐지? 진짜 그게 정말 숨겨진 명곡이었는데 나만 알고 싶었는데 참 요즘 너무 유행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유명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예전에 혁오 씨가 무한도전 나왔을 때도 자기만 알던 가수가 유명해졌다면서 화를 내던 사람이 바로 제 친구입니다. 엄청 많았죠, 이런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새는 또 요상한 머리와 옷에 꽂혔는데요. 솔직히 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같이 만나기만 하면 핸드폰으로 자기 좀 찍어보라고 막 시켜요. 낙서와 전단지가 잔뜩 붙은 지저분한 가게 옆 벽에 쪼그리고 앉아서 온갖 똥폼을 다 잡는데 친구지만 정말 싫더라고요. 사진을 대충 찍어주자 바로 SNS에 올리더군요. 혼자만의 시간, OOTD, 일상, 홍대. 홍대병에 걸렸냐고 농담처럼 뭐라고 해보기도 하고 정색하고 화도 내봤는데 나아지는 건 그때뿐. 제 친구는 여전히 본인만 힙한 청년입니다. 홍대병에 걸린 제 친구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이렇게 되게 자기가 힙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이렇게 벽화 있는데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왕 이런 포즈 했나 보죠. 왕 이런 포즈 했나 보죠. 이거를 사연을 듣자마자 어떤 친구인지 그려져요. 이 네. 친구라는 분이. 요즘에는 이런 친구들을 홍대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홍대병은 이제 나만 알고 싶은 병하고는 조금 다른 병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옛날에 홍대병에 좀 걸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 지금- 경험자로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홍대병이 뭐예요? 극복했지만, 그러니까 좀 대중문화랑 다른 문화를 좋아하는 것. 근데 이제 특히 홍대에는 라이브 클럽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락 밴드, 뭐 인디 밴드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서
또 주변 이렇게 괜히 어슬렁거리고 맨날. 네, 그냥 클럽 걷- 들어가서. 그냥 걷지 않았죠. 이렇게 그룹 타면서 어슬렁에서 딱 뭔가 느껴졌어요 지금. 내 안에 음악이 있다며 막. 아니 요새는 좀 옷차림을 좀 따라하는 것도 유행처럼 맞아, 맞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딘드 밀리병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도 딘드 밀리병이 뭔가 해서 래퍼. 찾아봤는데 이 딘이라는 가수 래퍼, 네. 래퍼와 키드 밀리. 이 분들의 옷차림이나 약간 스타일을 좀 따라하는 분들을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딘드밀리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걸린 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걸 이름을 그냥 딘드밀리병이라고 붙이고 뭐 그래서 그렇지 사실 어느 세대에나 존재했던 그냥 그들의 문화다. 네, 패션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X세대신가요? X세대신가요? 네. 그렇죠. X세대, 1세대입니다. 네. 우리는 뭐지? 우리는 엄지족 뭐예요? 우리는 N세대? 모르겠어요, 뭐. 아니, 솔직히 말하면 N세대. 아까 홍대병 얘기 나올 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홍대가 뜨기 시작한 게 저희 세대 X세대 20살 때 그때 신문 일면에 뭐라고 나왔냐 압구정 오렌지 홍대 뜨다 뭐 이런 제목이 일면에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아, 정말 산 증인 같다 왠지.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행하던 스타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때는 그런 유행을 따라하는 거를 창피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유행을 따라가는 게 그 당시에는 힙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난 유행이 싫어, 나는 줄이기 싫어하면서 유행을 쫓아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진짜 무슨 아이러니하긴 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X세대로서. 네. 아니 근데 원장님 도대체 이런 홍대병 심리, 네. 홍대병이랑 홍대병 심리 왜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네, 사실 이제 홍대병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힙하다, 힙스터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쨌건 아까 조 아나운서님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아 이게 홍대병이구나라는 게 대충 떠오르긴 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나는 주류에 섞인 일반인이 길을 거부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중적인 거를 벗어난 나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 나는 그렇게 흔한 일반 사람들과 뭔가 달라라는 자기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마 홍대병이 아닐까 싶거든요. 난 남과 달라, 난 특별해, 약간 막 이런 느낌. 네, 그런 심리가 근데 다들 누구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발현이 된 사람들이 이제 홍대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들 SNS 하시나요? 네, 하고 인스타그램, 있어요. 네. 페이스북 하시나요? 요새 약간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하면 이제 해시태그로 검색을 저도 좀 해보는 편인데 요즘에는 사진에 태그를 뭐 JMT 네. 뭐 존맛탱 해도 되나? 존맛탱, 뭐 맛있음 막 이렇게 해놓고 장소는 안 알려줌 이렇게 안 알려줌이라는 태그를 검색하면은 22,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검색이 됩니다. 정말 알려주고 싶었나 보다.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 정말. 아니 그럼 태그를 도대체 왜 다는 건지. 아,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나만 알고 싶고 나만 이러고 싶다. 나는 사실 진짜로 내 단골집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기다릴 수도 있고 먹기 힘드니까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그거보다는 나는 뭔가 당신들과 달라. 나는 차별성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태그들을 쓰진 않나 싶어요. 맞아. 댓글로 어딘데 알려주세요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댓글로. DM 보내주세요. 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꼰대. 여러분들은 꼰대신가요? 자, 대리와 과장. 누가 더 꼰대인가? 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원과 대리의 대화가 담긴 카톡 대화입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사원이 대리에게 오후 10시쯤 과장에게서 지시받은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원은 밤늦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대리는 재진 씨, 직장 상사에게는 밤늦게 연락하는 건 민폐야. 아무리 과장이 시켰다고 해도 이거 아니지 않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몇 시야? 라고 질책을 합니다. 대리는 사원에게
이 과장이 좀 옛날 세대라 기본 예절이 살짝 부족한 건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 오늘 보내라고 했어도 이 시간이 늦었으면 내일 아침에 말하는 것이 맞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후 사원의 반응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대리가 이 과장을 언급한 부분을 캡처해서 과장님한테 보내는 대박. 와. 왜요? 사원은 기본 예절이 부족한 과장에게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 대리가 전화 받아라 며 분노를 표한 것에서 끝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을 하면서요 굉장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과연 이 과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사원이 대리에게 연락을 한 거다. 뭐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밤늦게 연락하는 거는 어찌됐든 실례다. 이 사원이 실수를 한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사건의 발단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장. 과장이 일단은. 밤 10시에 아니 밤 10시에 사원에게 사원한테 일을 시킨 과장도 문제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그 사원한테 뭐라고 한 대리도 문제고. 맞아. 근다고 그래서 엿먹으라고 대리가 보낸 걸 캡처해서 과장한테 보낸 사원도 이상하고요. 맞아. 그거 뭐 너무 이상해서 다 이상해서 뭘 어떻게 누가 한 명을 고를 수가 없는데요. 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대학생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 선배로부터 꼰대 짓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이요? 네, 직장은 무려 90% 이상이 회사에 꼰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91%의 직장인들이 본인은 꼰대가 아니라고 답을 했다. 와. 원래 자기가 꼰대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대박이네. 아니 9%의 사람이 90%의 사람에게 꼰대 짓을 했나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사실 이거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설문조사라고 해야 되나?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를 했었는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당된다고 생각한 문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일단 세주세요. 그걸 하기 전에 이 테스트를 아까 하는데 명 기자님이 그렇게 신나는 모습 쳐봤어요. 아싸, 동그라미. 회식자리에 아싸. 삼겹살을 굽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아, 여기 불쾌하다. 동그라미 3개 해봤어. 3개. 세상에는. 불쾌해. 얘들아 보고 있니? 그래서 몇 개 나오셨어요, 명 기자님은? 저는 5개. 아, 5개? 네. 오, 저는 뭐 많이 반성하고 많이 고쳐서 3개. 3개? 네. 저도 5개. 연계에서 2개가 나왔으면 당신은 진정한 어른. 3개에서 5개. 우리네요. 꼰대 조짐이 보이는 당신. 꼰대 조짐이 보이는 당신. 6개에서 10개가 나왔어요. 이제 꼰대주의보 11개 이상이면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제가 꼰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꼰대는 자기가 제일 꼰대인지 공감했던 모른다고. 문항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단체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질 수는 없죠. 저도 거기는 체크를 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 뭐 테스트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잠깐만 줘보세요. 네. 진짜 꼰대가 이런 게 진짜 꼰대다라는 문항이 몇 개 있어요. 오. 첫째, 초면에 바로 반말. 저도. 오. 이거 X 저도.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꼰대에 해당이 되는 맞아, 거고요. 맞아. 또 하나가 자유롭게 의견 말해보라 해놓고 결국 내가 제시한 답으로 아. 정한다. 저 답정남, 답정님. 맞아. 저 이거 체크했어요. 진짜? 저는 X인데.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잠시만요. 저 이거 테스트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약간 점권이 여기 있었네. 아니야. 그다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가지. 내가 너 나이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한테 잘 나갔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꼰대보다는 좀 짠한 거예요. 맞아. 정말. 짠해 이런 거. 나 이거 진짜 짠한 이유가 요즘에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한테 잘 나갔었어? 동생들하고 술 먹으면서 야 내가 너 나이 때는 이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 옛날에 잘 나갔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나를 움직이게 만든 후배가 불쾌하다는 사실 나는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불쾌해서 그걸 표현하는 건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야 네가 좀 해. 아니면 야 선배가 이거 굽고 있는데 넌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들 하면 꼰대인데 속으로 불쾌할 수도 있죠. 표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성격적인 부분도 꽤나 강하거든요. 맞아. 이런 꼰대라고 지칭되거나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 회 때 얘기한 강박적 성격이라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상명하복의 이런 조직 문화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분들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나도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나는 선배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왜 안 해?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딱 3개만 해당이 됐고 두 분은 5개 해당이 돼서 두 분은 꼰대인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개 앞에 굳이 딱이라는 딱 붙여요. 난 딱 3개만. 과거에는 우리가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야 쟁기는 이렇게 가라, 뭐 밭은 이렇게, 논은 이렇게 해라, 뭐 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오히려 애들한테 배워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맞습니다. 보통 컴퓨터 배울 때 맞아요. 보통 자기 아이들한테 배우게 되고 아니면 손자 손녀한테 배우게 되고 워낙 빠르게 바뀌고.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나오거나 어떤 어플을 까는 것조차도 아이들한테 부탁을 해서 옛날에는 어른이 가르치면은 아이는 그걸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온 게 맞는 거야라고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바로 꼰대 짓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들도 있을까요? 네, 이거 옛날에 제가 나오던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진짜요? 네. 꼰대가 되지 않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자꾸 내가 맞다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남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별표를 막.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명 기자는 정말로 강조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셋째, 영화 제목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가 어렸을 적 혹은 그 후배 나이 때 혹은 그 정도의 사회적 경험을 할 때는 맞는 문화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아. 그때 그거를 지금에 맞추려고 자꾸 강요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답하지 말고 물어라. 사실 아까 꼰대 테스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까운 게 자꾸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쟤도 나도 저 나이 때 시행착오를 했었는데 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후배가 먼저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 네. 5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이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혹은 너보다 윗사람이니까 날 존경해라라는 강요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존경이라는 건 내가 어떤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어른이 됐을 때 그런 노력을 했을 때만 얻어낼 수 있는 성취의 결과물인 거지 절대로 내가 나이 먹었다는 게 권리, 나를 존경해라 이런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뭔가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누구 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약간 이런 것만 지켜도 정말 멋있는 어른? 그렇죠. 존경할 만한 어른.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꼰대 문화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네. 또 이게 꼰대 문제가 자주 또 언급이 되는 건 우리 사회가 또 이런 문화를 고쳐가자. 좀 이런 거에 또 하나로서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도 많이 되고. 네. 이런 게 일단 꼰대 테스트에 5개씩 나온 두 분부터 좀 고쳐 나가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에서 2개 차이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같은 3개에서 범주야. 5개. 우리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텐데 3개는 0에서 2개 가깝고요. 5개는 6개에서 10개에서 가까운 거예요. 자, 꼰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고민 사연 들으러 가볼까요?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민
이 고민도 운세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이해가 안 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4명이 한 무리인데요. 졸업을 하면 아무래도 더 바빠질 테니 이번 여름방학에 4명이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자유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 돈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 나 이번에 베트남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가 이번에 점을 보고 왔는데 나 올해는 비행기 타면 안 된대. 사고수가 있다고. 엄마가 가지 말라네. 우리 그냥 미안한데 강원도로 바꾸면 안 될까? 솔직히 짜증은 났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했습니다. 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행 내내 찝찝할 것 같은 마음이 이해는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여행을 강원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문득 친구가 얼마 전에 소개팅 받은 게 생각이 났어요. 이 소개팅을 다녀오고 나서 잘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로는 별 말이 없었거든요. 나래야, 전에 소개팅한 오빠랑은 잘 지내고 있어? 그거 끝났어. 왜? 야,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타로 카드를 보러 갔다? 타로 좀 보러 갔는데 그 오빠가 바람기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지금 끝내야지. 헐,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진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타로점에서 바람기가 있다고 해서 아니 무슨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 꿈자리가 사나우면 약속도 취소하고 운세나 점 본 것을 철석같이 믿는 제 친구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어때? 두 분은 평소에 이런 거 믿으세요? 운세? 아니면 점?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점 보는 거를? 네, 재밌어는 하는데 이렇게 믿진 않아요. 아니 아까 사연 읽으시는데 감정이 빡돼 있던데 그냥. 아니 그런데 뭐 어떠세요, 두 분은? 옛날에 참 삶이 고되고 힘들 때 네. 뭐 몇 번 보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제 삶이 나아지면은 그런 거를 보러 갈 전혀 그런 필요성이나 의욕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들 때 계속 알아보고 좋은 점집 없냐고 맞아. 자꾸 막 물어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뭐 이런 이렇게 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속인 찾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점 이런 운세, 운이라는 걸 믿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타로, 점 아니면은 별자리 운세 뭐 이런 등등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역술, 그다음에 뭐 신점. 기인은 불안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람 성향이 기본적으로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내가 내 운명을 바꾸거나 뭔가를 해나가는 거는 그 근원이 내 안에 있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밖에서 어떤 운명이 결정이 돼 있고 그 운명에 따라서 내가 쫓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후자 쪽이 아무래도 그런 것을 더 믿고 따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 안에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찾아가지 않게 되지만 불안이 큰 상태에서는 또 찾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약간 내가 정신과는 조금 가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가장 큰 라이벌이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는 것보다 이제 점을 보러 가는 이유가 첫째는 일단 편견이 점이라는 거는 그냥 재미로 봤다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정신과를 가는 건 마치 내가 환자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돼서 찾아가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정신과보다는 점을 찾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과는 답을 안 줘요. 바로 즉답을 안 준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 그러면은 시원하게 좀 누가 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에 대한 얘기를 쭉 쫓아가는 반면에 여기서는 만나지 마, 결혼해, 하지 마, 여행 가도 돼, 안 돼, 바로 즉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격 급한 걸로 유명한 한민족은 그런 즉답을 받으러 가고 그런 즉답을 해주는 점집이 훨씬 더 편하겠죠. 이제 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점 보면 항상 너네 집 앞마당에 나무 있지 뭐 이런 거? 제일 흔한 게 그거예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지.
그니까요, 진짜. 그런 뭔가 너무 당연한 맞아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음, 경우가 음,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945년 포러라는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인데 이 대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점괘를 나눠준 거예요. 80% 이상이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신문이나 잡지 뒤에 나와 있는 별자리 운세 그러면 전 인구의 12분의 1씩으로 나눠서 만들어놨는데 읽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을 보면은요 질문이나 어떤 그 운세풀이를 보면은 굉장히 개방형으로 돼 있고요 맞아. 굉장히 질문 자체가 오픈형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모호해요 절대로 명확한 어떤 걸 제시하지 않아요. 대충 이때쯤에 대충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 아까 얘기한 사고수 나왔잖아요. 네. 사고수에 포함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읽다 보면은 진짜 다 내 얘기 같고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한 가지 성향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쪽 성향이 좀 더 우세하냐의 차이거든요. 다 양면이 네. 있으니까. 아니, 계속 박지만은 못하고 밝은 사람도 어떤 땐 침울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람의 성향 하나로 규정할 수 없고 어떤 게 우세하냐의 차이인데 뭐라고 뚝 던져놓으면은 왠지 나도 이런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그게 심리적 유로라는 거고요. 나래 우리 조 아나운서님이 그런 거 되게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 웅덩이가 마음에 걸려요. 알고 되게 강해요, 진짜. 사연 보내주신 친구분께서도 정말 꽤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비과학적인 힘에 의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백날 뭐라고 해도 친구분은 그 친구의 얘기보다는 아마 자기가 들은 운세 풀이를 훨씬 더 믿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그 만약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친구께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내 생활을 그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나의 선택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점을 찾고 보고 싶고 뭔가를 믿고 싶을 땐 현재 나의 상태가 많이 불안하구나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딘지를 찬찬히 돌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그런 걸 한 번 더 찾아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본인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 더 재밌는 사연, 유익한 사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